지난 3일에 ISA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한바탕 훑고 지나간 다음에 어떠한 조항이 살아남았고 또 어떠한 조항이 없어졌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3일에 ISA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죠. 우리 투자자들은 ISA 개정안이 이제 내심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나요? 우리한테 유리했던 몇 가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개편안 발표하고 2주 만에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실은 그 2주 사이에요, 별의별 꿀팁이 다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소동이 지금 한바탕 훑고 지나간 다음에 어떠한 조항이 살아남았고 또 어떠한 조항이 없어졌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꼭 보시는 게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강연 안내 먼저 좀 드릴게요. 제가 8월 29일에 월배당 ETF 관련해서 강연을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강연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만나 뵙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꽤 오래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ISA라는 상품이 익숙한데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ISA가 조금 생소하시거나 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ETF 뭐 사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이 ETF를 ISA에서 담으면 좋아요라고 답변을 해드려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ISA가 없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ISA를 왜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한테 유리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ISA를 꼭 만드셔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SA가 연간 입금 한도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ISA 한도가 언제 늘어나나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기만 했었죠. 지난 8월 3일에 이제 ISA 개편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나요? ISA의 연장을요,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은, 올해 입금 한도를 다 못 채웠을 때는 원래는 이제 다음 해로 2월 됐었는데, 그게 폐지되는 걸로 발표가 된 거죠. 생산적 금융 ISA라고 뭐 별도 ISA가 하나 더 생기긴 했는데, 실은 그거는 눈에 잘 안 들어왔고, 기존에 있는 그 좋은 혜택들이 사라지는 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기를 9,999년으로 뭐 늘려두라는 팁도 좀 붐이 일었었고요. 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라는 조언도 많이 퍼졌었습니다. 결국 8월 8일에서 11월 사이에 대통령이 전면 직접 재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주 정부가 방향을 되돌렸습니다. 한도 2월은 다시 허용을 하고요. 기한 제한도 사실상 무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초 국회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두 가지예요. ISA 계약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미사용 한도를 없애려던 2월 한도 폐지도요, 다시 2월 허용으로 돌아가는 거죠. 반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 개편에 이제 본체인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은요,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ISA 한도가 4천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를 이제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ISA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펼쳐보니까 생산적 금융이라는 ISA가 신설이 되면서 한도를 4천만 원으로 늘려준 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생산적 금융 ISA에는요, 모든 이제 투자 대상 자산을 다 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내 상장 주식이나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기업 성장 집합 기구 등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해외 ETF도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다행히도 우리한테 조금 불리해지려고 했던 사항들이 다 원복이 됐고요. 그릇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생산적 금융 ISA라는 그릇이 하나 더 생긴다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ISA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품이잖아요. 새로 나오는 생산적 금융 ISA를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산적 금융 ISA에는 운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ETF, 그다음 BDC 이렇게 전용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ISA와는 조금 다른 게 기존의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또는 서민형은 4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생산적 금융 ISA는 전액 비과세가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자산이요, 국내 주식이잖아요. 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인데 이 계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들고 있다가 그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요,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ISA를 통해서 들고 있다가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때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BDC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BDC는 기업 성장 투자 기구거든요. 펀드예요. BDC 관련해서는 이제 추후에 우리한테 좀 유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결국은 국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아니면 국내 주식형 ETF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온 배당금이 원래 과세인데 이렇게 생산적 금융 ISA를 통하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생산적 금융 ISA도 납입 한도가 연간 2천이고요. 총 2억 원이 한도예요. 원래는 이 생산적 금융 ISA도 10년 제한하고 2월 불가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수정에서 함께 풀리는 방침이에요. 그러면 배당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반 ISA하고요, 생산적 금융 ISA에 어떤 ETF를 담아서 배당을 받을지 전략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먼저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ETF를 크게 한번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그룹은요, 국내 주식형하고 국내 주식 커버드 콜형 ETF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 이외의 모든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룹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과세가 되고, 또 커버드 콜형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나오는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죠. 순수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배당 ETF는 배당에 대해서 과세가 100%일 거고요. 커버드 콜형 ETF로 배당받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 비중이 매우 낮을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인기 있는 커버드 콜형 월매당 ETF 국내 주식형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받은 배당금 중에서 한 3에서 4%만 과세 표준으로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월 24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아도요, 세금이 1,300원밖에 안 나옵니다. 24만원에 한 3.5에서 4% 정도만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이에요. 자, 반면 두 번째 그룹은요, 여기서 발생한 모든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100%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그러면 그룹을 이렇게 1, 2로 나눈 이유가 있겠죠? 그룹 1은요, 생산적 금융 ISA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그룹 2는요, 일반 ISA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룹 1에 해당되는 ETF는요, ISA가 아니라 일반 계좌를 통해서 담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자, 앞으로는요, 생산적 금융 ISA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은요, 그 약간 내던 세금마저 이제 비과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고배당주에 이제 전체 투자해주는 ETF를 좀 먼저 담으시고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 아무래도 가표가 더 적다 보니까는 일반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한도가 남는다. 그러면은 커버드 콜형도 이 생산적 금융 ISA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적 금융 ISA가 생겼어도 연간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4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저축 여력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은요, 3번 연금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게 또 유리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절세 그릇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최대한 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 그릇을 다 합치면요, 1인당 절세 그릇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5,8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부부 같이 하게 되면은 한도가 또 2배로 올라가게 되죠.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이야기는요, 지금 9월 1일 국무회의 상정 전 정부 방침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역시 국회 확정 시에 또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만기를 9,999년으로 바꾸러 막 이렇게 달려가자, 증권사로 막 달려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국에는 조금 헛수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요, 너무 빨리 움직이시기보다는요,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이 많았던 ISA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우리 월배당 투자자분들이 ISA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강연, 제 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